29년 만에 평양 원정을 다녀온 벤투호가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습니다. 평양을 거쳐서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이제 해서 귀국을 했는데요.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. 관중도 없었고 또 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또 선수들 간의 소요 사태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.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것이 평양 원정에 대한 그 뒷이야기들, 물론 제가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보다는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대표팀이 귀국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몇몇 선수들, 황흥민 선수 얘기도 들어보고 김진수 선수 얘기도 들어봤고 몇몇 선수들 또 얘기 들어봤습니다. 또 몇몇 관계자들, 뭐 김판건 위원장뿐만 아니라 현재 다녀왔던 그 대표팀 매니저들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일단 이번 경기는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. 사상 초유의 초유의 일이었다고 하는데, 일단 무관중 경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적으로 입장권은 판매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. 판매가 됐었다. 그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장권이 외국인들, 특히 외국 요관들의 경우에는 입장권이 판매가 됐었고, 또 다른 뭐 고위층 관계자들에게 초대권 정도 그런 입장권들이 판매가 됐었지만 그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교관밖에 없었다. 왜? 외교관들의 축구 관람까지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봉인된 경기는 할 수 없었고, 뭐 지아니 인판티노 그 FIFA 회장도 경기를 지켜봤고요.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관중 경기를 스스로 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. 뭐 북한 관계자가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한국이나 외신, 북한, FIFA 뭐 모든 단체들의 사람들에게 아무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구독, 좋아요,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. 대단한 건 아닌데 이게 북한을 다녀올 수 있는 증서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어요. 제가 알기로 방문 증명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육로로 갔거든요. 그 우리가 다 아는 판문점을 통과해서 그 넘어갔죠. 넘어갈 때 입국 출국이라고 하지 않고 입경 출경이라고 하더라고요. 경계를 넘는다 이런 개념으로. 그래서 이게 여권을 대신한 거였어요. 이 부분이 버스를 제공된 버스를 이제 갈아타고 북한은 뭐 어쨌든 우리가 어디서 만남을 가져서 거기서 판문점에 가서 판문점에서 다시 이제 개성으로 갈 때 뭐 한 15분, 한 30분 정도 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. 근데 버스가 너무 느리게 가고 뭐 길 자체도 버스 주위에 뭐 자동차도 없고 했는데, 어쨌든 북한에 갈 때 북한의 교통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다녀왔으니까. 구독, 좋아요. 북한 원정 취재를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북한 축구협회에게 그 취재진의 50명 정도가 그 방문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, 북한에서 북한 축구협회가 최종적으로 내려온 그 인원이 18명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 중계팀까지 포함해서 중계팀을 제외하고, 어차피 중계는 그쪽에서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고, 대신 이제 순수하게 취재를 하는 취재 기자들, 방송국, 뭐 온라인 매체, 스포츠 신문, 뭐 종합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통신사까지 합쳐서 18명이었는데, 그래서 그것들을 다 분배를 나눴어요. 어쨌든 간에 18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, 그때 당시 이제 토의를 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, 그때 당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입장이 우리가 고려 항공을 타고 북한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.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대북 제재 때문에 직접 송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, 북한에. 그래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베이징 혹은 뭐 심천이나 이런 등지에서, 중국 등지에서 에어차이나를 타고 현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, 이미 에어차이나의 비행기 자체를 보면 그 비행 편수도 많지 않고 비행기도 굉장히 작았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뭐 비행기 편을 늘려달라고 했지만 에어차이나가 굳이 우리의 그 부탁을 들어줄 이유는 없었잖아요. 뭐 그렇게 판단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.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그 비행기 편이 굉장히 모자라서 선수단도 쪼개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을 정도였거든요. 뭐 버스를 타고 함께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, 그것도 약간 문제가 생긴 게 우리 아프리카 그 돼지 열병 때문에 그 파주나 이쪽으로 지나가기가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. 구독, 좋아요.
이번에 우리가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 중개권 협상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이 150만 불이었어요. 그 150만 불이니까 뭐 한 17억, 18억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 이 금액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게 그 북한이 레바논과도 경기를 했을 때 레바논에게 제시했던 금액이 한 2억 정도라고 해요. 뭐 100만 불도 아니고 한 15만 불 이 정도. 그러니까 뭐 우리랑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레바논도 그건 뭐 레바논은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해서 중개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미 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은 들어갔어요.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는데 이게 뭐 우리가 직접 북한의 에이전트라고 해서 북한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. 대신 뭐 조총련 계열 이런 회사랑 좀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정 금액, 그러니까 뭐 150만 불이 최종 뭐 금액이었고 그 중간에 계약금 조를 얼마나 좀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내보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은 풍문으로입니다. 뭐 이게 정확하게 지금 팩트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아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추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. 중개를 하기 위해. 왜? 이렇게 사상 중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없었으니까. 근데 어쨌든 간에 노력은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.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다? 그들의 잘못이다. 구독, 좋아요.